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유튜브 동영상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최근에 들어오신 구독자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동영상의 취지와 목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목적이 개인 투자자가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고 해석해서 관찰 대상 회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의 공부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은 투자자 스스로가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를 읽는 거예요. 읽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큰 목적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스스로 읽고 해석을 해서 관찰 대상 회사를 스스로 선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정.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투자 대상 회사가 아니에요. 투자 대상 회사가 아니라 관찰 대상 회사라고 했어요. 관찰 대상 회사. 이거 틀려요. 우리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고 바로 투자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으면 관찰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관찰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관찰하면서 사람이 그 회사에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오래 관찰할수록 그 회사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찰하는 기간이 없이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고 나서 관찰을 한다. 그러면은 오랜 시간 회사에 어떤 이해가 없기 때문에 주가 변동에 따라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를. 예, 그래서 낮은 가격에 팔고 높은 가격에 사고 이런 것을 반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스스로.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고 해석해서 관찰 대상 회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예, 그 정도 선까지 올 수 있게 하는 목적의 공부 동영상이에요. 공부 동영상. 그래서 이 강의에 어떤 동영상, 그다음에 회사들 사업 보고서 그것은 우리가 투자 대상 회사를 걸러내는 게 아니라 관찰 대상 회사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는 관찰 대상 회사를 걸러내는 목적의 공부 동영상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시면 회사의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는 조회수는 많아요. 많은데 의외로 이론 동영상은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좀 흥미 위주로 많이 하신다. 왜냐면 내가 투자한 회사의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한번 설명해 주니까 들어본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계이론 동영상은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일주일에 두 번은 꼭 회계 이론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우리가 평생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 투자와 함께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면 내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회계 이론은 기본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회계 이론을 공부한다고 해서 뭐 수익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지만 회계 이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통찰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가능할 수 있게 해서 관찰 대상 회사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한 번 단기간에 운이 좋아서 수익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수익이 그러잖아요. 회사를 투자할 때 그 성장성을 보잖아요. 성장성을 보지만 이 성장성이 지속 가능하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또 지속 가능한지,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성장성이 얼마나 가파르냐? 성장 속도도 본단 말이죠. 회사를 볼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 뭐냐면 우리도 하나의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 투자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죠. 투자라는 사업을. 그러면 한 번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익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낼 수 있냐? 그리고 이 수익을 내는 그 속도들이 얼마나 가파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좀 하락장이나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꾸준히 좀 공부를 하셔야 최소한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는 있거든요. 최소한의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많이 내는. 그래야 이게 좀 수익률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이론 동영상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꾸준히 공부하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공부하는 분들의 목표는 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차트 매매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공부한다는 것은 회사의 본질을 좀 고민하는 분들이 좀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의 목표는 적어도 100개의 사업보고서를 읽고 7개 정도의 관찰 대상 회사를 골라낸다는 목표를 가지셔요. 100개 중에서 7개. 여기서 관찰 대상 회사라고 했어요. 투자 대상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관찰 대상 회사 중에서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시다가 3개 정도 투자 대상 회사를 걸러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개 중에서 7개, 7%를 관찰 대상으로 걸러내서 7개 중에서도 3개를 축소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100개의 사업보고서를 읽는 것은 쉬워요. 나중에는 처음에 그 축적의 시간만 있으면 이 축적의 이론 동영상하고 이론 동영상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를 읽는 그런 공부의 축적의 시간만 있으면 100개 사업보고서는 솔직히 한 달이면 읽어요. 한 달이면 읽고 그 다음에 일하면서 읽더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읽어요. 하루에 한 3개 정도씩은 충분히 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더 빨라져요. 또 읽는 속도도 계속 하다 보면 숙련이 되거든요. 숙련이 되고 남들이 더 오랜 시간 투자한 것보다 숙련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100개 사업 보고서 읽는 것은 처음에만 힘들지 그 다음부터 숙련이 되면 쉬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는 제가 이제 항상 빨간 이걸로 관찰 대상이라고 막 메모를 해놓잖아요. 그런 여기서 관찰 대상 회사를 골라내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관찰 대상 항목에 대해서 메모를 별도로 해서 보관해 놓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100개를 읽었어요. 100개를 읽어서 7개를 골랐어요. 자 관찰을 하죠. 그러면 몇 개가 남아요? 93개가 남죠. 그러면 다다음 분기에 또 사업보고서가 또 나오잖아요. 또 이때 93개를 다시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여기서는 뭐냐면 더 쉽죠. 이때 10분의 1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읽을 수 있어요. 이거에. 왜냐하면 한번 읽었던 거기 때문에 대신에 변동성이 큰 거. 어디에 변동성이 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이 회사가 뭐 또 신사업에 진출한다. 그 다음에 뭐 설비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관찰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골라낼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찰 대상 회사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들을 별도로 하고 이 변동성 있는 부분들 위주로 읽으시면 그 다음에 93개는 100개 읽을 때에 10분의 1 정도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여기다가 50개 정도를 더 읽어서 또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골라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50개에서 뭐 한 뭐야 3개 정도 골라내겠잖아요. 관찰 대상 회사를. 그럼 나머지 또 47개는 또 그 다음 분기에 또 읽을 때는 더 쉽잖아요. 이때는 한 2번 읽잖아요. 이건 완전히 쉽고. 이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그리고 이게 골라내는 것도 더 빠르고. 그래서 이렇게 좀 골라내시는 게 이게 자꾸 좀 축적이 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투자를 하잖아요. 어떤 종목에. 내가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해요. 어떤 분들은 몰빵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잘 되면 좋아요. 근데 안 되면 그냥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회사에 뭐 솔직히 경영자가 횡령을 할 수도 있고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업종이 대세 상승 뭐 그 업종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업종이 나중에 이제 업종마다 올해에는 이 업종이 상승해요. 근데 나는 다른 업종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사업보고서 읽다 보면 업종별로 다양한 업종을 하거든요. 다양한 업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업종이 턴 하잖아요. 턴. 이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닥에서는 우리는 살 필요는 없어요. 바닥에서는 항상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닥에서 사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가급적이면 살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좀 이렇게 그렸다가 이게 통과할 때 좀 약간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사면 돼요. 업종이 턴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설비 투자한 것들은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이익이 증가하는 게 훨씬 크다고 했잖아요. 이건 모르시는 분들은 매출 동영상 3번 찾아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많이 간다고요. 업종만 턴하면. 그래서 관찰만 많이 했다가 이제 이렇게 관찰 대상 업종이 아니더라도 읽다 보면 업종이 턴하는 게 보이잖아요. 보여요. 아예 한 종목만 몰빵한 그 투자자들은 이걸 못 봐요. 그런데 사업 보고서를 많이 읽는 분들은 업종별로 다 있기 때문에 보인다고요. 보이면 약간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내가 관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이게 떨어진 건 못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못 들어가요. 이미 업종이 턴했는데 턴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관찰을 많이 한 분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찰 대상 회사를 골라내고 그다음에 관찰 대상 업체가 아니더라도 항상 관찰 대상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내가 적어 놓잖아요. 그것들 메모를 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또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들도 메모를 해 놓으시면 훨씬 낫겠죠. 해 놓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했다가 천천히 투자하죠. 천천히. 급하게 투자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급하게 투자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천천히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바닥에서는 절대 살라고 하지 마셔요. 막 떨어지고 있을 때 바닥에서는 살라고 내가 바닥을 해가지고 뭐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바닥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했다가 관찰만 하셨다가 이게 좀 통과할 때 거래량 많을 때 사셔도 프리미엄 주고 사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이때 사셔도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분할 매수할 때도 또 두 번째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통과하면 또 분할 매수하고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한번 업종이 턴한 것들은 상당히 가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관찰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 보고서를 100개 정도는 있고 7개 정도 관찰 대상 회사를 골라내고 그중에 3개를 투자한다. 그 생각으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읽을 때는 다음 분기에 읽을 때는 이거 97개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면 읽는다.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을 또 50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읽을 때는 이제 3번 읽잖아요. 그러면 3번 이제 또 여기서 또 해당이 안 되면 또 세 번째 읽을 때는 완전히 쉽죠. 그러면 업종을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투자하면서 축적이 돼요. 지식이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축적이 되는 게 숙련이 돼요. 숙련이 되다 보면 골라내는 것도 빠르고 남들보다 뭔지는 모르지만 빨라져요. 빨라지고 더 익숙해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안 되면 사람들이 이제 운이 많이 작용한다라고 말씀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운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 안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진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설령 운이 작용하더라도, 투자 세계에서 운이 작용하더라도, 내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계속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수익이 안 나도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 그 있잖아요. 임계점만 도달하면 충분히 수익은 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임계점만 딱 도달하면. 대신에 공부의 방향성이 좋아야 되겠죠. 공부의 방향성이 잘못되면 뭐 계속 차트만 계속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통찰력은 그렇게 많이 발달은 안 되잖아요. 회사에 대한 어떤 통찰력 그런 부분들은 발달은 안 되는 거. 10년 같이 공부했을 때 차트로 공부하는 분들은 이렇게 보고서랑 읽으면서 회사의 사업 구조라든지 원가 구조 이런 것들 마케팅 기업의 어떤 대표이사의 성향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부분들 공부하는 분들은 10년 정도 지나면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이분들하고 그래서 숙련도도 틀려지고 보는 시야도 틀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뭐 한 1년 2년 투자하고 말 거 아니면 좀 제대로 된 방향성에 의해서 공부하자 그런 목적이거든요. 저도 공부를 좀 많이 쉬었죠. 왜냐하면 좀 아파가지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입장인데 지금도 약간씩은 아파요. 아픈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로라도.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또 통찰력이 발달된다는 건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많이 읽어 관찰 대상 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매수할 때 마음이 급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한 종목만 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애널리스트가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하면은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해서 올랐을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물리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종목 추천하는 그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지 마세요. 참고만 해요. 참고만.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 그 애널리스트가 유명하다. 아니면 어떤 유튜버가 유명하다. 그러면 이 보는 시청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구독자들이. 그러면 종목을 추천한다. 그럼 너도 나도 들어가 봐요. 늦게 들어간 사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인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추천하다가 이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지면 이 회사 사업 구조가 좋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 나올 거란 말이죠. 더 떨어지고 이분들이 막 들어갔던 분들 다 팔고 나오면 그때 이제 천천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좀 통과했을 때 이때 사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너무 막 종목 추천하는 어떤 유튜브 방송 보고 막 들어가지 마시고 또 경제 TV 보고 막 들어가시면 제가 봤을 땐 100% 이제 손 빠른 분들만 이제 먹는 게 그분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딱 방송이 나오는 순간은 최대한 컴퓨터 좋은 사양의 컴퓨터로 사서 팔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분도 만나봤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늦어요 이게 늦어서 늦게 들어가고 또 늦게 나오고 하니까 많이 이제 좀 물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리고 고평가 됐잖아요. 내가 샀는데 많이 보니까 많이 평가가 고평가 됐는데도 이제 보통 성장주 투자자들은 이 매도 시점을 너무 느리게 잡아요. 그래서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올릴 거다. 왜냐면 이때는 계속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면 이제 물리는 거예요. 이게 못 팔고 계속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여러 사업 보고서를 많이 읽고 관찰 대상 회사 업체가 많으면 머뭇거리지 않아요. 팔 때. 왜? 많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안 해놓으면 내가 여기서 왕창 먹어야지 이 조금 먹고 나오면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회사를 관찰하면 다양한 경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관찰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 투자 대상 회사를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찰 대상 회사에서 내가 뺀 종목이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내가 뺀 이유를 적어놓고 그런데 뺐더니만 이 회사가 더 잘 갔다. 그러면 거기서 왜 잘 갔을까? Why? 이제 이 부분을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다 재산이 되거든요. 이 기록이 중요해요. 우리는 기록이. 그래서 항상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기록을 안 해놓으면 그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항상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재산. 그리고 그 여러 회사 사업보고서 읽다 보면 전혀 다른 회사와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요. 만약 삼양식품이라고 만약 삼양식품의 사업보고서를 읽는다. 그러면 유튜브로 해서 뭐 불닭 볶음면이 그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로 해서 좀 될 만한 업체를 또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이 요즘 많이 나간다 그러면 오로라라는 회사를 한번 관찰해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사업 보고서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 서로 전혀 다른 회사인데도 좀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읽다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많은 사업 보고서를 접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좀 많이 읽어보고 그래서 관찰 대상 회사를 그렇게 선정하실 목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기 위해서 회계, 기초, 이론도 꾸준히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실제로 이게 축적이 되거든요. 축적이 되다 보면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몇 개 한 20개 정도만 제 동영상 읽으면 어느 정도 이제 또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많이 들어도 자기가 나중에 혼자 할 때는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 제 거 동영상 따라오시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또 왜냐면 본인이 보고 싶은 업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못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한 것만 일방적으로 주입이 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하루 이틀 하고 투자를 그만둘 거 아니시라면 꾸준히 공부를 하셔요. 꾸준히. 그리고
뭐 운이 많이 작용한다 이런 말들은 실제 그럴지라도 이런 말들은 그냥 배제를 하셔요. 무조건 내 실력이 부족해서 수익이 안 난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 동영상은 말 그대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와 관련된 뭐 저평가니 고평가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공부할 때는 이게 뭐 내가 좋은 회사라고 해서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회사라도 고평가돼 있으면 투자하면 물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냐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사업 구조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회사의 사업 구조가 뭐고 원가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경쟁력이 어느 쪽에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보는 훈련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구조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한번 관찰 대상으로 삼아봐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개인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중치를 두는 나는 어느 쪽에 가중치를 많이 둔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개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관찰 대상 회사로부터 또 투자 대상 회사를 또 선정을 하셔야 되니까 가중치 비중을 어느 쪽에 많이 둘 것인가, 대표이사 성향에 많이 둘 것인가, 아니면 그 재무 구조에 많이 둘 것인가, 아니 사업 구조에 많이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매출의 성장성에 많이 둘 것인가, 아니 나는 수익성에 많이 둘 것인가, 이익에 대해서 많이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런 고민들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떤 마이바 씨의 회계 이야기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하실 때 조금이라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종목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 본인들에게 맞게끔 하셔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정말 공부할 만한 동영상들이 많아요.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거시 공부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하는 분하고 아주 부정적인 분하고 동시에 들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균형 있게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여러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나중에 통찰력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 동영상 공부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